자, 10월 13일 노동신문에 나온 겁니다. 혁명과 육성을 위한 종자 학교가 돼야 된다는 그 연설을 했고, 그리고 12일 날 바로 어디로 갔죠? 밤에는 단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하는데 바로 여기를 갔던 겁니다. 13일에는 어제 밤에는 공군 비행기가 출격하고 전투기가 출격하고 오늘 새벽에는 포병 사격 훈련과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 김정은의 이 투기한 행보.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군부대 미사일 사격 훈련장들을 계속해서 편지도했던 김정은. 그리고 10월 10일 맞으면서 바로 연포 대규모 온실 농장, 비닐하우스죠. 비닐하우스를 방문한 김정은. 후대 육상뿐만 아니라 이민 이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북한에 악화되고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는 것입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들의 활용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철벽과 같이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한국은 물론이지만 일본도 미국도 그 어떤 적이 북한에 들어와도 북한을 공격해도 두려움 없이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신심을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가장 강력한 군사적 도발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군사적 도발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동해상에서는 어디 공격할 데가 없습니다. 바로 자기네 용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NLL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소해에 있는 오도, 이 소해, 북한 용해 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북한 용해는 아니죠. 소해 오도를 기준으로 NLL을 설립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네 용해라고 주장하는 이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 소해 오도를 집중 공격하려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전략인 것입니다. 군사분계선상이나 동해상에서는 북한이 함부로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이나 방사포나 그 어떤 대구경 포 사격도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전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소해오도는 자기 용해 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섬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루안스크주와 도네츠크주를 러시아 국민들이 산다고, 즉 러시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러시아가 자기 영토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만단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경험이 있죠. 연평도가 북한의 방사포에 여지없이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도 비행기가 떴다가 북한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행기 2대가 F-15K가 떴지만 결국 도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비참한 시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고대 야당 힘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획책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은 시작된 만큼 이제는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이 저렇게 대규모적으로 군사도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여러분 150대 비행기가 출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오래됐지만 저렇게 150대가 단번에 출격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북한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반도가 유사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영민 의원처럼 급진 좌파 세력에 가서 단체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부르실 것이 아니라 북한의 무모한 군사도발을 멈추라고 연설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